재벌가의 3세인 정대선 씨, 노현정 씨의 주택이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 정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생각보다 단지의 느낌, 전반적인 주변의 느낌 치고는 평수 대비 가격이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이 물건의 좋은 포인트는 소유자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다.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팅 팔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3대 부촌 중인 하나인 성북동에 나와 있습니다. 재벌 3세의 주택이 경매 매물로 나와 있어서 그 현장은 어떠한지, 왜 나오게 됐는지,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재벌가들이 사는 성북동에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벌가의 3세인 정대선 씨, 그리고 연예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노현정 씨의 주택이 경매로 진행 중에 있고, 다른 토지 하나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바로 뒤에 있던 저기가 오늘의 경매 물건인 어승재라는 빌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딱 봐도 지대가 높고 되게 멋있는 건물들도 있고, 현재 정면으로 보이는 저 건물의 2층이기 때문에 뷰는 굉장히 예쁠 걸로 보여주고요. 일단 멀리서 봐도 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왼쪽 편에 봐도 현재 누구 집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저택이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고개를 들려서 왼쪽을 보면 최상층부에 정말 대저택도 있습니다. 분명 어떤 회장님 댁인 것 같은데 흰색 외벽돌에 디자인도 잘 되어 있는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기 2층 물건입니다. 2층이라고 해서 조금 낮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지대도 높고 뷰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가는 길에 다른 동인데요. 야,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 정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빌라라고 하기보다는 고급 단독 주택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게 다른 동도 이런 모습이고, 지금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 동 호수가 V5, V6, V3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가다 보면 또 다른 집인데 지하도 이렇게 성큰이 파져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고급 주택이 왼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 있고요. 다른 동이긴 하지만 옆으로 걸어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가서 보면 내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사생활 침해를 받는 걸 거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기에 좋은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생각보다 단지의 느낌, 전반적인 주변의 느낌 치고는 평수 대비 가격이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는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1차적인 느낌 대비는 고가로 느껴지진 않는데요. 일단은 경매의 장점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재력가들일수록 요지에 좋은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급작스럽게 해당 매물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득을 한다면 정말 요지에 있는 땅을 일반 매물로 잘 안 나오는 매물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매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정말 요지에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물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다세대 빌라고요. 토지 77평, 건물 68평인데 26억짜리가 21억까지 유찰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물건은 대지 물건, 토지 182평, 그리고 감정 가격 60억짜리가 현재 53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토지 물건도 되게 재밌는 게 그 위에 다른 사람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사이트까지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도대체 이 물건이 왜 나오게 됐느냐라고 하면 현재 소유자가 현대가의 3세 물건이 되겠고, 원래는 HNINC의 대표입니다. 그분이 써앤빌, 해리엇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
건설사로 부동산 경기 악화와 고금리 여파로 2023년 법인 회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북구 성북동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블랙핑크 리사, 유해진, 빈진호, 배용준, 이승기, 이승철 등 많은 연예인들도 가지고 있을 만큼 부촌으로 불리고 있고요. 유동 인구가 적고 보안이 좋다 보니 사생활을 꺼리는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단지 되겠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배산 임수를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북한산의 산세가 성북동의 끝자리에 있다 보니까 땅의 기운을 그대로 받은 혈자리로 평가가 된다고 해요. 물론 저는 풍수지리를 잘 믿진 않지만 옛날부터 우리는 배산 임수를 하면 좋은 땅, 좋은 곳으로 판단을 했던 게 있고요. 또한 삼청 터널을 지나서 경복궁, 광화문으로 곧장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도 차량을 이용한다면 나쁘지 않고요. 교육 환경 역시도 성북동에 위치한 성북초에는 재계 인사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종로구 해화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고도 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재력가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물건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볼 건데요. 내부 구조도를 보면 현관을 딱 들어오면 화장실이 왼쪽에 있고요. 방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욕실 겸 화장실이 세 개, 그리고 거실로 되어 있는 구조 되겠고, 솔직히 내부를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일반 매물로 내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분양한 물건이기 때문에 분양할 때 당시에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분양을 했었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그때 당시 고급, 현재로 보면 아주 깔끔한 형태로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그냥 모던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아마 낙찰을 받게 되면 수리를 다소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으로 보면 현재 소유자가 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 특별한 건 없고요. 건물 뒷개부를 보면 정말 많은 가압류들이 걸려 있는 걸로 보아 해당 물건이 취하되기는 힘들어 보이고, 경매로 낙찰되고 나면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이 물건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래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이 지역에 실거래 데이터 상으로 거래된 게 거의 없습니다. 2024년 5월 달에 동급 63평, 전용 57평짜리 다세대가 19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것 외에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는 곳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으로는 이 물건 투자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긴 호흡으로 자가를 마련한다든지 매매는 정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물건지에서는 더 특별하게 확인할 건 없어 보입니다. 단지 자체는 굉장히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성북구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이 단독주택 단지에 대한 느낌을 한번 보고 진행 중인 대지 물건까지 본 다음 얼마에 받아야 할지, 과연 받으면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동네를 한번 둘러보시죠. 근데 물건지에 나와서 보면 중간중간에 여기가 다른 평창동처럼 완벽한 고급 주택 단지촌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이런 다른 세대들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대저택들이 보이긴 하나, 이렇게 왼쪽에도 보면 오래된 연립 빌라들도 보여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연립 빌라들도 있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 생각보다 굉장히 별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완벽히 고급 주택촌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변의 느낌은 글쎄요, 일부 세대 외에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면 평창도처럼 이렇게 아트 갤러리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 빌라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성북동 외교관 사택단지라고 합니다. 외교관들이 모여 사는 곳 되겠어요. 조금 전에 봤던 곳 외에 이제 외곽 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쪽 라인의 전반적인 느낌은 또 다르네요. 왼쪽에 있는 주택도 보면 완전 고급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담벼락이 하나의 성인 듯한, 와, 이 집 뭐예요? 와, 신축을 하고 있네요.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저기 보이는 저 주택 보이십니까? 저 주택에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이
옹벽이 쌓여져 있는 곳에 토지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건물은 현재 다른 사람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일선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건물은 1990년도에 상속을 받고 이 토지만 현재 정대선 씨가 2000년도에 상속을 받은 물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정몽준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해당 주택인데 오래돼 보이긴 하지만 이 두 번째 물건을 보면 대지만의 경매인데요. 건물 소유자는 그 어떤 권리가 없고 현재 정대선 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굉장히 많은 가압류들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토지만을 낙찰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야, 내 땅이니까 너 철거해! 그런다고 했을 때 건물을 철거하면 너무 경제적 손실이 심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건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권리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해당 물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하고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마지막으로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해당 물건의 권리를 파악을 해보면 1차적으로는 지금 경매와 공매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했을 때 소유권이 일치했던 적은 없었던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건물의 최초 소유자는 누구일까로 예상을 했을 때는 정주영 회장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의 애로가 있지만 당시로 봤을 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다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만약 또 다른 법리가 나와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건은 감정가격으로 지료를 약 4% 정도 내야 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현대가에서 이 토지를 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협상의 여지는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물을 철거할 수 없고 매매 역시도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건물의 전속 계약까지 기다렸다가 내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물을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간에 플랜으로 보고 투자해야 될 물건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물건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법리 그리고 자금력, 법리적인 소송까지 생각해야 되는 물건으로 보여지긴 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물건을 과연 얼마에 낙찰을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감정 가격은 평당 3,600만 원이고 현재 유찰된 가격이 약 2,900만 원으로 평당 3천만 원 선에 감정이 되긴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낙찰 사례를 보면 2022년도에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92평이 평당 2천만 원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 걸려 있고 대출 역시도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있는 물건은 잘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2회, 3회, 4회차 정도 돼야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거래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이라 최저가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낙찰받아도 전부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리비도 최소 2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생각해야 될 물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물건의 좋은 포인트는 소유자가 굉장히 재력가이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다. 하지만 어설프게 달려들었다가는 그쪽에서 법리적으로 변호사를 써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은 달려들 수 없는 매물로 보여지긴 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대선 씨가 점유하고 있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시세가 어떤지 한 번 더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어성재 하우스 매매 컨택을 하는데요. 잘 팔릴까요? 글쎄요. 근데 집도 보니까 단지는 이제 되게 멋있게 잘 돼 있더라고요. 빌라 치고는 뭐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그렇긴 하던데 그래서 이 근처에서 단독주택은 못 사지만 고급 빌라에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독주택이면은 리모델링을 하면은 차라리 잘 나가는데 빌라는 좀 애매하죠. 근데 단독주택 비싸잖아요. 비싸지. 근데 뭐 여기도 싸진 않은데 여기 뭐 한 21억에도 나갈래나. 매물이 25억, 26억 있던데요? 25, 6억짜리가 있기는 한데 저기 펜트
렌트만 해도 보증금이 10억에 뭐 1200? 좀 비싸게 나와 있기는 하는데 여기는 관리비 알죠? 비싼 거. 비싸긴 하더라고요. 여기 숨만 쉬어도 200은 그냥 나가요. 그냥 비싸. 관리비 근데 왜 이렇게 200이나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비싸? 비싸. 여기는 그래서 렌트 잘 안 구해져요. 부르는 게 값이고 여기는 저기 수요가 한남동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한남동에서는 그렇게 이제 고가라는 정말 거래가 잘 되더라고요. 정말 찾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남동은 우리가 중개하려고 주인집에 문도 두드리고 찾아가요. 그 정도인데 성북동 여기는 안 돼. 그 정도 안 돼요. 근데 관리비가 비싸다는 건 그만큼 관리가 잘 된다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찾지 않을까요? 글쎄요, 난 자신이 없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